자, 우리 이번 시간에 충당부채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풀이 좀 하고 우리가 이거 단원을 들어갈 겁니다. 자, 저희 이제 교재는 몇 쪽이냐면 일단 충당부채에 대한 얘기니까 388쪽에 보면 제품보증 충당부채라고 나오죠. 388쪽 그냥 보시면 돼요. 책을 보셔야 돼요. 문제 풀 거니까. 388쪽을 펴세요. 그럼 맨 위에 보면 제품보증 충당부채라고 나오죠. 네, 요거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제품보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 고객한테 제품을 판매하면서 보증을 쓴 거죠. 앞으로 우리 제품을 사면 앞으로 2년간 또는 1년간 이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를 어떻게 하겠다? 보증해 주겠다라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보증해 줘야 될 의무가 언제 생기나요? 자, 첫째, 제품을 팔았을 때 생긴다. 둘째, 고객이 고장났다고 수리해 주세요 하고 오면 그때 생긴다. 앞에 거 뒤에 거. 의무는 앞에 생기는 거야. 뒤에 오는 거는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야. 그 의무를 갚는 거지. 고객이 와서 이거 고쳐주세요 하면 우리가 고쳐줘야 되지. 그럼 그거는 부채를 상환하는 거야. 갚는 거야. 의무를 하는 거지. 의무는 생기는 거는 언제 생겨? 팔았을 때 생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팔았을 때 의무가 생기는 거야. 부채의 발생은 팔았을 때 생기는 거야. 고쳐주세요 하고 오면 그거는 부채를 갚는 거야. 부채 상환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우리 제품을 사면 앞으로 내가 2년간 제품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고객한테 약속을 하고 팔아.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여기가 2001년, 여기가 2002년이에요. 여기서 매출이 일어났어요. 얼마나치? 10만 원어치 매출을 했다고. 근데 매출을 하면서 그래서 조건이 붙었어. 앞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는 2년간 내가 공짜로 수리해 줄게 라고 하는 의무가 생겼다고. 이게 보증 의무죠. 근데 이런 보증 의무는 고객이 확신을 가져 안 가져? 확신을 갖지? 이게 확신 유형의 보증이란 말이야. 아, 나 이거 제품 사면 2년간 제품에 대해서 공짜로 수리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 그러면 고객은 그 보증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가 없잖아. 그냥 다 보증 받는 거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보증을 뭐라고 한다고요? 확신 유형의 보증 그러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럼 보증을 해줘야지. 그럼 보증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우리는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 그리고 판매된 것이 다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정을 해봤어요. 추정을 해봤더니 제품을 판매한 연도에는 거의 수리가 안 들어와. 그래서 한 1% 정도면 될 것 같고 다음 연도에는 2% 정도가 수리비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2년간 몇 %의 보증을 해줘야 돼? 3%. 2년간 몇 %? 3%. 그럼 곱하기 3% 그럼 얼마야? 3,000원. 그럼 3,000원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럼 거래는 수익은 얼마? 10만 원. 매출 수익은 10만 원. 그로 인한 비용은 얼마? 3,000원. 비용이 3,000원 발생한 거야. 근데 이 비용은 우리가 지금 지급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이게 부채가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충당부채라 그래. 비용은 얼마 발생했어? 3,000원. 부채가 얼마 발생했어? 3,000원. 이해갔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여기서 매출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 시점에서 수리가 들어왔어요. 아,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고쳐주세요 하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딱 보니까 아, 이거 고쳐줘야 돼. 그래서 얼마를 지출했어? 1,000원을 지출했다고. 수리비 1,000원이 지출된 거예요. 그럼 이 지출은 이거를 갚은 거지. 비용이 발생한 거 아니야. 의무를 다한 거지. 그러면 결국 3,000원 중에 우리가 1,000원만큼은 부채를 갚은 거죠. 그럼 잔액이 얼마 남았어? 2,000원. 요 2,000원 남은 걸 어떻게 할 거야? 내년에 넘겨서 계속 수리해 줘야 되지. 왜? 2년이니까. 2년 동안은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 이해갔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2년째 두 번째 연도에 실제로 또 수리가 또 들어왔어요. 여기서
수리가 발생했어. 그래서 수리 비용 얼마 지출을 했어? 1,800원을 지출했어. 얼마 지출했다고요? 1,800원. 그러면 2,000원에서 1,800원 지출했으니까 아직도 200원 남아있죠? 남아있습니까? 그런데 결산 시 12월 30일 날 결산 시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수리가 안 들어왔어. 그럼 자네 200원 남은 거 어떡할 거야? 남은 거는 수익으로 환원해 주는 거야. 왜? 그 뒤에는 우리가 수리 안 해줘도 되잖아. 의무가 끝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남은 거는 뭐로 한다? 충당 부채를 환입. 그래서 수익으로 인식해 주면 돼요. 알았습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1,800원이 아니라 봐요. 1,800원이 아니라 2,500원 수리비가 지출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2,000원밖에 저당된 게 없는데 2,500원 지출했으니까 이거 다 써도 500원이 부족하지? 그럼 이 500원 부족한 건 추가로 지출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뭐가 발생한다고요? 추가 비용이 얼마 발생해? 1,500원. 얼마? 500원. 그럼 비용이 500원 발생하는 거야. 충당부채 잔액은 없고 비용은 500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년이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88쪽에 08번입니다. 8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한국은 2년 동안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증 수리를 하여 주는 조건으로 신제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몇 년간? 2년간. 자, 추정 보증 비용은 판매 후 1년에는 판매가 2% 동그라미. 2% 동그라미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년에는 판매가의 4% 동그라미. 그러면 결국 우리가 2년 동안 보증을 몇 퍼센트를 해줘야 돼? 그렇지. 2년 동안 6%란 말이야. 이해갔습니까? 네. 그리고 다음 2001년과 2002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매출과 실제 보증 지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충당부채는 얼마냐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몇 번이야? 8번이죠. 자, 여기가 2001년이에요. 여기가 2002년이거든요. 2001년 난을 보세요. 얼마나치 매출을 했어? 매출이 얼마 생겼어요? 30만 원. 우리 30만 원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보증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 첫 해는 2%, 그 다음에는 4%. 여기 2% 그러면 안 돼. 여기 보란 말이야. 첫 해 매출한 연도에는 2%, 그 다음에는 4%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30만 원에 대해서 2년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6%를 해줘야 되는 거야. 2%를 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몇 퍼센트? 6%. 그러니까 곱하기 몇이야? 6%야? 그럼 얼마야? 18,000원. 그러면 30만 원어치 팔면 수리 비용이 18,000원 들어간다는 뜻이야. 알았어요? 그럼 수익은 30만 원, 제품 보증 비용은 18,000원. 비용이 18,000원 생긴 거야. 근데 이거 지금 지출했어 안 했어? 18,000원 이거 지출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언제 지출할 거야? 2년 동안 지출할 거 아니야. 2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부채란 말이야. 지출이 안 됐으니까 지출을 해야 되니까 부채가 되는 거야 이게. 비용이면서 부채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박스에 보니까 실제 보증 지출 비용은 얼마 지출됐어? 5,500원. 그죠? 그럼 18,000원 중에서 5,500원만큼 실제 수리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5,500원을 빼. 자, 그럼 얼마 나와? 12,500원. 요 12,500원이 잔액이야. 충당부채 잔액. 요게 내년으로 넘어가. 2002년으로 12,500원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2002년 입장에서는 12,500원 충당부채 잔액이 있는 거야. 알았죠? 근데 2002년에 또 매출이 일어났잖아. 2002년에 매출이 얼마 일어났어? 매출액이 50만 원 곱하기 얘 몇 퍼센트 해줘야 돼? 6% 해줘야 된단 말이야. 4%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요 4%가 아니란 말이야. 이 4%는 얘 거지. 얘 거지. 얘는 어떻게 해야 돼? 2002년에 팔았으니까 2년간 해주려면 언제까지 해야 돼? 2002년, 2003년까지 해야 되잖아. 2년이면. 그치?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2002년에는 2%, 2003년에는 4%니까 6%야. 그래서 무조건 매출하면 6%를 하는 거야, 다. 알았습니까? 6%. 그럼 얼마야? 33만 원. 얼마 나온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수익은 50만 원이지만 요 수익에 대한 제품 보증 비용은 3만 원이 발생한다고. 그럼 비용은 3만 원이라고 대답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데 2002년에 우리가 얼마만큼 또 지출을 했어? 그래. 그럼 17,500원을 빼. 그럼 얼마 남아? 12,500원 남아요? 요게 잔액이잖아. 됐어요? 그러면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충당부채 잔액은 12,500원. 그럼 틀려. 지난번에 넘어온 거 12,500원 아직 살아있잖아. 이번 거 12,500원 또 살아있지? 얼마야? 그치, 25,000원.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는 내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자, 푸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쳐다봐요. 푸는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자, 문제에서 부채를 물어보잖아. 문제에서 뭘 물어본다고요? 부채, 충당부채를 물어보잖아. 충당부채는 얼마냐라고 물어보죠. 에? 충당부채는 얼마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 충당부채를 물어보면 전체를 다 갖고 하는 거야. 전체, 누적분을 갖고 하는 거야. 누적분. 알았습니까? 됐어요? 그럼 빨리 봐. 박스. 누적분. 매출이 얼마야? 그렇지, 80만 원. 2년치 다 누적해서 하는 거야. 80만 원. 자, 몇 퍼센트 해야 돼? 비용. 6%. 이 6%는 변하는 게 아니야. 곱하기 6%. 그럼 얼마야? 4만 8천 원. 그럼 2년 동안 4만 8천 원이 부채가 되는 거라고. 내가 2년간 알았어요? 부채를 갚아야 될 게 4만 8천 원이야. 근데 우리 얼마 지금 지출이 됐어? 지출된 거 합계가 얼마? 2만. 그러면 이 4만 8천 원 중에서 2만 3천 원은 이미 지출됐지? 그럼 2만 3천 원을 빼. 그럼 잔액이 얼마 남아? 잔액 얼마라고요? 2만 5천 원. 그럼 이거 잔액 요거랑 요거랑 더한 게 딱 나오잖아. 한 번에 나오죠. 그죠? 알았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보증 비용을 물어봐. 뭘 물어본다고요? 보증 비용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 여기 쳐다봐야 돼. 이제 비용을 물어보면 수익과 비용은 항상 당기분만 계산하는 거거든요. 수익과 비용은 당기분만 하는 거야. 그래서 수익 앞에 당기 수익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비용도 당기 비용이라는 말 들어가. 그래서 비용을 물어보면 뭐만 가지고 해? 당기분만 갖고 한다고. 당기분. 알았어요? 그럼 당기가 어디가 당기야? 2002년. 그럼 2002년 것만 봐. 매출이 얼마야? 50만 원. 몇 퍼센트야? 6%. 얼마야? 3만 원. 이게 비용이야. 끝. 이게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비용은 3만 원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여기서 뭐 지출된 거 빼고 그러면 안 돼. 비용은 딱 발생한 걸로 그걸 끊으신 거지. 그래서 수익은 50만 원, 비용은 3만 원. 됐습니까? 그 옆에 거 한번 해볼게요. 9번 해볼게요. 9번. 자, 한국은 제품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품 보증 비용으로 2년간 추정을 하고 있다. 자, 2001년 매출과 실제 보증 청구로 인한 보증 비용 지출은 다음과 같다. 박스 보니까 2001년 매출이 얼마 있어? 60만 원 있죠? 요거 보증 기간이 2년이잖아요. 에? 그럼 봐봐요. 자, 여기가 2001년. 자, 여기가 2002년. 자, 2001년 매출이 얼마라고요? 60만 원. 그럼 6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보증을 해야 된다는 거야? 3% 곱하기 3%. 그럼 얼마야? 18,000원. 요게 보증 비용이야. 비용은 얼마냐? 그럼 18,000원 그러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 2001년에 우리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얼마 나왔어? 14,000원. 그럼 14,000원을 갚았지? 그럼 14,000원을 갚았으니까 얼마 남았어? 4,000원 남았죠? 그럼 요 4,000원 남은 게 충당부채 잔액이란 말이야. 얘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 왜냐면 2002년까지 해줘야 되잖아. 그렇게 4,000원 넘어갔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2002년에는요 매출이 없어요. 매출은 없고요. 그냥 지출만 했어요. 얼마 지출했어요? 박스 6,000원. 얼마라고요? 봐봐요. 잔액이 얼마 있는데 4,000원 밖에 없는데 6,000원 추가 지출했잖아요. 그럼 6,000원 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나와? 마이너스 2,000원 나오지? 이 마이너스 2,000원이 추가 비용이 생긴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 2002년에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야?
없지. 아, 뭐가 있어? 다 썼는데 없지. 그 충당부채 잔액은 없고. 그다음에 제품 보증 비용은 얼마야? 비용은 추가로 지출한 거 2,000원 있고 이거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잠깐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우선 어디 보냐면 이걸 좀 더 풀어보고 난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교재 406쪽 406쪽입니다. 406쪽의 8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모든 판매에 대해서 2년간 제품 보증을 제공한다. 추정되는 제품 보증 비용은 판매한 연도의 매출액의 2% 동그라미. 그 다음 연도에 4% 동그라미. 그러면 6%지. 그러면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그냥 6% 곱하면 된다고 무조건 다. 알았어요? 그래요. 자,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 모든 판매는 신용 매출이고 제품 보증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지출한다. 자, 밑에 보세요. 뭘 물어봤어? 한국이 2차 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그게 미출처 제품 보증 비용. 제품 보증 비용 미출치라고. 쳤어요? 그럼 제품 보증 비용은 미출 쳤어요, 거기? 써요, 거기다가. 당기분. 이게 감가상각비랑 똑같은 말이야. 우리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어떻게? 당기 것만 계산하잖아. 그거랑 똑같다고 비용이니까. 알았어요? 당기분만 계산하면 돼. 그럼 빨리 박스 봐. 당기가 언제가 당기야? 2차 년도가 당기잖아. 그럼 2차 년도에 매출이 얼마였어요? 2차 년도야? 얼마라고요? 75만 원. 75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6%. 얼마? 4만 5천 원. 끝. 이게 답이라고. 보증 비용은 4만 5천 원이야. 당기분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옆에 나와 있는 뭐 지출액 이런 거는 계산하면 안 돼. 비용 계산하는데 왜 그런 걸 계산해? 지출하는 거는 부채를 지출하는 거지 비용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고. 4만 5천 원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요. 부채를 물어봐. 충당부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충당부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당기분만 하면 안 돼. 이때는 전체를 다 갖고 하는 거야. 누적. 자, 계산해봐. 매출이 얼마인데? 135만 원. 몇 퍼센트 해야 돼? 6%라고요. 6%. 그럼 얼마 나와? 6, 1, 8. 8만 1천 원 나오죠? 그죠? 그럼 이게 전체 8만 1천 원이야. 이 충당부채는 지출한 걸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 잔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출된 게 얼마 있어 지금? 5만 2천 원 지출됐죠? 그래서 5만 2천 원을 빼.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나와? 잔액이 2만 9천 원. 그래서 충당부채를 물어보면 2만 9천 원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충당부채는 2만 9천 원. 자, 내려가서 9번. 9번 봅니다. 자, 2001년 7월에 A 제품을 10만 원에 판매를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1년 동안 제품의 하자를 보증하며 과거 경험에 의하면 보증 기간 중에 매출액의 10%의 보증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매출액이 얼마인데? 10만 원. 보증 비용이 10%면 얼마야? 만 원. 만 원? 그럼 보증 비용은 만 원이 생긴 거야. 비용이 얼마냐? 그럼 만 원 대답하면 끝이야. 됐죠? 그런데 2001년에는 보증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출된 게 없다 이 소리야. 근데 2002년 6월 말 현재까지 보증 비용 얼마가 지출됐대? 6천 얼마 중에서? 만 원 중에서 얼마 지출됐어? 6천 얼마 남았어? 4천 원 아직 남았죠? 근데 남은 거 결산일에 뭐라 그랬어? 계상해야 될 충당 부채 환입은 얼마냐 그랬잖아. 남은 거 4천 원이지 뭘. 그럼 답은 4천 원이에요? 10번. 10번 가겠습니다. 2001년 5월에 사업을 개시한 한국은 2001년도 제품을 6만 원에 판매를 했어요. 제품 보증 기간은 1년이래요. 자, 제품 보증 비용은 판매액의 몇 퍼센트야? 5%가 예상이 된대요. 됐어요? 그럼 봐봐요. 매출액은 얼마인데요? 6만 원인데요. 여기에 몇 퍼센트야? 5%. 그럼 얼마야? 3천 원. 요 3천 원이 제품 보증 비용이야.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읽어봐. 뭐라 그랬어? 세 번째 줄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동판매와 관련하여 2001년도 실제 발생한 제품 보증 금액이 얼마 지출했어? 2,000원 지출됐잖아. 그럼 잔액이 얼마 남았어? 잔액은 1,000원 남았다고. 그럼 충당부채는 1,000원이야? 충당부채 잔액은 1,000원이라고. 알겠어요? 그래요. 자, 이때 뭐라 그랬어? 옳은 걸 찾으라 그랬죠? 1번 2001년도 매출액은 57,000원이다. 틀렸잖아. 6만 원이지. 왜 57,000원? 여기 6만 원이잖아. 그 다음 2번 2002년 말 제품 2연 제품 보증 수익. 그거 미쳤죠. 이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에요. 2연 제품 보증 수익은요, 충당 부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2연 제품 보증 수익은 2연대, 수익이 2연되면 부채거든. 수익이 2연되는 거야. 2연 수익은 부채야. 부채야. 그러니까 부채가 얼마야? 1,000원이지. 1,000원. 3,000원이 아니야. 1,000원. 1,000원. 예. 그다음 3번. 2001년도 제품 보증 비용은 1,000원이다. 왜 1,000원이냐? 3,000원이지. 제품 보증 비용은 딱 생긴 게 3,000원이잖아. 3,000원. 그다음 4번에 2001년 말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1,000원이다. 2001년 말에는 1,000원 맞지? 2,000원 썼으니까. 그 답은 4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5번은요. 제품 보증 비용 2,000원이 실제 발생하면 매출액이 감소된대. 아니야. 매출액은 고정이야. 됐죠? 자, 우리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이론을 한번 문제를 좀 풀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냐면 381쪽. 381쪽에 이론 문제를 몇 문제 좀 풀게요. 자, 갑니다. 자, 부채의 특징 및 인식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1번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한테는 없지. 부채는 그런 권리가 없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맞죠? 그런 권리는 누구한테만 있다? 채권자한테만 있다 그랬어. 2번 현재 의무에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도 기업이 당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자, 거기 밑줄쳐.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의제의 의무까지 밑줄쳐. 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의제의 의무는 사회 통용상의 의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 그랬어요. 안 한다고 법적으로 제재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기업들이 그런 의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거야. 사회적 공헌, 책무. 우리 에듀윌도 어때요? 에듀윌도 사회적 공헌을 여러 군데 가서 많이 합니다. 교재 남으면 다 사회 공헌하고요. 또 각 지역마다 또 뭐 쌀도 이렇게 사랑의 쌀 갖고 배달도 하고 연탄 배달도 해주고 겨울에는. 예,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게 기업의 책무예요. 그런 걸 해야지 또 기업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는 기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자금이 필요하지? 그런 자금을 축적해 놓은 게 부채란 말이야. 그게 의제 의무라고. 그것도 부채로 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그것도 옳은 지문이고. 3번 부채 청구권자는 당의 기업 이외의 제3자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업원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죠. 주주도 될 수 있습니까? 된다고 했죠. 아까 된다 그랬죠? 그래, 다 됩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틀린 거고요. 4번 지문은 중요합니다. 자, 매입 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 비용 등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12개월이 넘어갔다는 거야. 후에 결제일이 되어도 도래하여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됐습니까? 네. 자, 5번. 자, 이행되어야 할 의무. 즉 채무액이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거기다 하나 더 써놔.
누구? 채권자. 그리고 지출 시기. 얘네들은 현 시점에서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은 답만 체크를 할게요. 답 1번을 보세요. 옳지 않은 건데요. 자,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를 수반하더라도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면 부채가 아니다. 틀렸어요. 그거 부채예요. 그게 추정부채거든요. 현재 의무면 추정부채로 측정해야 돼. 충당부채예요. 알았어요? 예, 지문 5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지문 5번. 지문 5번. 부채의 현재 의무는 기업의 미래 행위와 어떻게 독립적으로 발생돼야 된다 그랬죠? 연관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독립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자, 뒤로 넘어가서 3번. 금융부채에 속하는 걸 모두 고르라 그랬잖아. 에? 그럼 우리 금융부채 고르려면 어려워. 머리 빠져 다. 어떻게 해야 돼? 비금융부채를 지우면 돼. 지우면 남는 게 금융부채. 알았어요? 그럼 우리 비금융부채는 누구야? 선세충실. 선자 지워 선. 선자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세금. 세금 지워. 세금 2개잖아. 법인세, 소득세. 둘 다 지워. 그럼 남는 거 2개밖에 안 남지. 매입 채무하고 사채. 얘네들은 금융부채야. 알았어요? 네, 답은 몇 번? 네, 넘어가서. 자, 넘어가요. 한 장 4번입니다. 4번에 자,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부채로서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해당하는 거. 우리 충당부채 어떤 거예요? 아까 그림 봤죠? 충당부채. 그 그림표에서 보면 충당부채는 뭐야?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고. 그게 기업이지. 그렇죠? 그래요. 그 밑에 5번입니다. 5번 문제가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24회 때 출제가 된 거거든요. 이게.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충족하기 위한 요건에 모두 고르라 그랬지? 그럼 4개 중에서 충당부채 요건을 다 고르는 거야? 자, 기업.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나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에 속한다. 맞죠? 2번.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됐어요? 맞고. 자, 디귿 빼놓고 리을을 읽어봐. 리을. 맨 마지막 거.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것도 의무잖아. 그러면 빼놓은 거 디귿은 뭐야? 디귿을 잘 읽어봐.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수익 동그라미 쳐.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건 뭐야? 우발 자산이잖아. 우발 자산이 미래에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실현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수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갖고 오죠. 그래서 디귿은요, 우발 부채가 아니라 우발 자산을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넘어가서 386쪽에 6번. 자, 문제에서 옳은 걸 물어봤어요. 옳은 거. 자,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틀렸어. 주석으로 한다. 틀렸어. 왜 그러지? 충당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고 부채니까,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표시하고. 각각 써야 되겠죠? 틀렸어. 자, 2번.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밑줄 치고 동그라미. 밑줄 치고 동그라미.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밑줄 치고 동그라미. 어때? 둘 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자원의 유출 가능성도 높고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럼 이거는 충당부채가 맞지. 그 답은 2번이 옳은 지문이야. 알았어요? 그럼 3번.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밑줄 X. 높지 않으니까 X라고. 그러면 뒤에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 이거는 충당부채야, 충당부채 아니야. 이건 충당부채가 아니라고. 그럼 뭐야? 우발부채지. 됐어요? 세 번째, 4번.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밑줄 치고 X.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다며. 그럼 X지. 그럼 뭐야 이거? 이것도 우발부채야. 충당부채 될 수 없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자, 5번.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가능하니까 동그라미야. 근데 뒤에 뭐라 했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밑줄치고 X. 그러니까 하나는 동그라미고 하나는 X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해야 돼? 하지 않아야 돼? 해야지. 이게 우발부채인데 해야지. 해야지. 근데 둘 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거지. 알았습니까? 자, 7번입니다. 7번에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옳지 않은 거.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미칠죠. 최선의 추정치. 이게 중요한 말이야. 충당부채는요. 추정치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을 해야 돼요. 최선. 차선이 아니란 말이야. 최선. 두 번째.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돼. 그때그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맞아요. 3번. 자, 화폐 시간 가치. 화폐 시간 가치의 영향이 중요한 경우. 자, 화폐 시간 가치라는 건 미래 가치를 얘기하는 거야. 시간 가치에 대한 영향이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야 돼. 알았죠? 여기서 시간 가치는요. 미래 가치를 말하는 거야. 미래 가치를. 그 다음 2번 할인율. 할인율을 밑줄치고 이자율. 할인율은 이자율과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볼래요? 그 뒤에 거 안 읽어도 돼. 여기 쳐다봐요. 이자율은요. 항상 이자는 두 가지 이자가 있어요. 하나는 세전이자, 하나는 세후이자율. 이해갔어요? 그럼 여기서 세전, 세후는 뭘 얘기하는 거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이자율, 세금을 공제한 후의 이자율이란 얘기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자율은 대부분 다 세전이율이야, 세후이율이야. 세전이에요. 세후이율은 거의 안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았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은행 가봐. 은행 갖고 정기예금 해봐. 정기예금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만 원 넣으면 예를 드는 거야. 정기예금 100만 원 1년 하면 이자가 연 10%다 그래. 예를 들면. 그럼 1년 예금하면 이자 얼마 받아야 돼?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세금 띄고 이자 주세요. 10만 원 주세요. 그러면 걔가 10만 원 줘, 안 줘? 안 줘. 얼마 줘? 뭐 9만 뭐 몇천 원 이렇게 줘. 그럼 왜 10만 원 안 주냐? 그럼 뭐라 그래? 아, 세금 띄었잖아요. 이런다니까. 알았죠? 그게 세금은 지출할 때 띈다는 거야. 그게 이게 세전이율이야. 그래서 모든 이율은 세전이율이야. 우리 시험이 한번 세후이율 나온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끝에 한번 세전이율이다 그랬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 자,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말 그대로 예상되는 거지. 실제 처분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산을 처분했을 때 예상되는 이익이 100원이다 이 소리야. 그럼 그거는 그때 가서 가봐야지 하는 거지. 지금 예상되는 이율이 1,000원이라 그래서 100원이라 해서 100원 남는 게 아니잖아. 예상되는 자산 처분 이익은 충당부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한다. 틀렸어. 고려하지 않는다.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고려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 잠깐 봐봐요. 자, 잠깐 쳐다봐. 이게 좀 어려워 말이. 자, 여기 좀 쳐다보세요. 4년 만에. 1년, 2년, 3년, 4년 만에. 4년이가 만료되는 기간이 여기야. 우리가 여기서 A라는 시설을 했어. 이 A라는 시설을 했는데 얘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이야. 그래서 이런 시설은 내용 연수가 끝났을 때 법으로 꼭 원상복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시설을 여기 와서는 뭐 해줘야 돼? 제거해줘야 돼. 해체, 복구해야 된다고. 알았어요? 그럼 이 복구하는 비용을 찾아야 되잖아. 4년 뒤에 복구비가 예를 들어서 1,000원 들어간다고. 얼마 들어간다고요? 1,000원. 됐어요? 그럼 1,000원 들어가는데 이 1,000원은 4년 뒤에 들어가는 거니까 현재 가치를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끌어오니까 900원이더라고. 얼마라고요? 900원. 그러면 복구 비용이 900원 생긴 거잖아. 충당부채가 900원 생긴 거거든. 요거 이해 갔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여기서 복구를 하다 보면 철거하다 보면
폐자재가 생기잖아. 그 폐자재를 팔면 100원이 생긴다는 거야. 얼마 생긴다고요? 그 폐자재를 처분하면 여기서 100원만큼 이익이 예상된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 시점에서 수익이 100원 예상되고 비용이 80원, 900원 예상된다면 이거 수익 이거 100원 빼면 800원만 잡으면 되잖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상되는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고려하고 측정하면 안 된다 이 소리. 알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뭐 다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고요. 자, 이제 우리 사채를 좀 나가게 봐. 사채를 좀 나가봐야죠. 사채. 자, 우리 사채는 우리 시험 문제 이거 단골 메뉴죠. 이거 단골이에요. 예, 사채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 야 여기 쳐다봅니다. 그냥 우리 사채는요. 지난 시간 금융자산을 할 때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배웠어요. 그거랑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투자자 입장이에요. 투자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투자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사채를 발행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 사람은 부채, 그 사람은 자산. 알았어요? 네. 입장은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금액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채 입장이다라는 것만 알면 돼. 사채는. 됐나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사채는 금융부채에 해당해. 왜 금융부채지? 사채는 돈으로 갚아야 돼. 돈을 갚아야 되니까 금융부채야. 그리고 비유동부채에 해당하고. 얘는 절대로 유동이 아니야. 비유동이야. 100%. 그리고 사채의 금액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사채 금액은 삼각후 원가법으로 측정을 합니다. 삼각후 원가를 장부 금액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됐어요? 네. 자, 그럼 보세요. 제일 먼저 사채를 발행하는데 사채 발행 가격. 우리는 사채를 어떻게 발행할 거냐라고 하는 거야. 사채 발행 가격은 사채를 발행하는 금액은 이렇게 두 개의 금액으로 하는데요. 액면 금액 곱하기 단일 금액의 현가계수. 여기 단일이라는 건 뭐야? 하나라는 거야. 하나. 알겠죠? 일시금 하나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이게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가 되고, 그리고 액면 이자는 하나가 아니지 여러 개지. 예를 들어서 상환기간이 3년이면 이자는 몇 개야? 3개지. 상환기간이 5년이면 이자를 5번 줘야 되잖아. 분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자는 정상 연금 현가계수라. 연금이 뭔지 알죠? 연금은 매년 지급하는 게 연금이잖아. 아, 국민연금 매년 나오잖아, 그게. 그죠? 예, 연금 현가계수를 곱하는 거야. 그럼 이게 액면이자의 현재 가치가 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금액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발행 가격이 구해지면 자, 발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몇 가지 방법이 있냐면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첫째, 액면 발행. 액면 발행은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발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차이가 안 생겨. 아셨어요? 그래서 이 액면 발행은요. 보세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액면 이자율이 10%인데 시장 이자율도 10%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액면 발행을 하게 돼요. 그럼 분괴는 어떻게 되느냐? 분괴는 차변의 현금 100원, 대변의 사채 100원. 이 사채가 액면 금액이야.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우리 시험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됐죠? 두 번째는 할인 발행. 무슨 발행이라고요?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액면이 100원인데 액면이 100원이야. 근데 우리가 돈을 덜 받는 거야. 100원짜리를 뭐 90원만 받는 거야. 돈 덜 받았죠? 이해가세요? 이런 경우에 할인 발행이 돼요. 그럼 할인 발행은 어떨 때 할인 발행하냐면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을 때. 지금 여기 액면 이자율이 노란색으로 돼 있잖아. 얘가 기준이야.
액면 이자율은 10%야. 근데 지금 시장 이자율은 12%라고. 이해갔어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이자를 연 10%를 주는데 지금 은행에 가면 이자를 연 12% 준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할까? 아무래도 투자 수익률이 높은 쪽에 투자를 하겠지? 아,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러면 다 은행으로 몰려가지? 우리한테 안 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은행 가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야, 내가 싸게 줄게. 나 이거 100원인데 좀 싸게 줄게.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분계는 이거 100원짜리인데 내가 너한테 돈 얼마만 받아? 90원만 받을게. 그러면 10원 덜 받게 되잖아. 그 10원을 뭐라 그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뭐라고 한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알았습니까? 그럼 10원 덜 받은 거야. 자,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 쓰세요. 거기 여기다 쓰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알아서 쓰겠지만, 자, 여기 잠깐만 알아서 쓰겠지만 여기가 자리가 좁으면 여러분들 밑에 여기는 공백 있잖아. 이렇게 끌어갖고 여기다 쓰면 되잖아. 그런 것까지 내가 얘기해야 되냐? 아유, 배고파 죽겠네 진짜. 말을 많이 하려니까. 아, 여기서 보면 다 보여.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요 뿌해가지고 그죠? 이게 안개가 많이 낀 거면 괜찮은데요. 이게 안개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 꼭 하고 다니세요. 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미세먼지야. 자, 여기 1 썼습니까? 자, 여기다 씁니다. 사채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 자, 무슨 계정이라고요? 사채에 대한 차감적은 마이너스야. 차감적 뭐라고요? 평가 계정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재무상태표잖아요. 그죠? 이게 재무상태표야. 그러면 여기는 자산, 여기는 부채 이렇게 들어가잖아. 자산, 부채, 자본이지. 그럼 사채는 부채니까 여기 들어가거든. 사채 금액이 얼만데? 사채 금액은 100원인데 그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있어? 10원. 그러면 요 10원을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야. 차감이니까. 그래서 장부 금액은 얼마야? 90원.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야. 그러면 사채 금액은 100원이 아니야. 장부 금액이 90원이 되는 거지. 차감하니까. 차감적 평가 계정이야. 알았죠? 자, 두 번째 쓰세요. 두 번째. 상환 기간 동안 상각하여, 상각은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야. 상각하여 이자 비용에 가산한다. 상각하여 어디에 가산한다? 이자 비용에 가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다 썼습니까?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할증 발행이야. 무슨 발행이라고요? 할증 발행. 할증 발행은 100원짜리를 돈을 더 받는 거예요. 할증 발행. 그래서 할증 발행은 자,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다. 그게 지금 액면 이자율은 10%인데 지금 시장에 가면 8%밖에 안 준다 이 소리야. 그러면 투자자들이 여기다 투자하겠지. 이자율이 높은 데다가 우리 회사에다 투자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돈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럼 봐세요. 돈을 어떻게 더 받냐? 자, 사채 금액은 110원 받는 거야. 사채 금액은 얼만데? 100원인데. 사채 액면은 100원인데 우리가 돈을 얼마를 받아? 110원 받는 거야. 그럼 10원을 더 받았잖아. 그죠? 이때 10원 더 받은 걸 뭐라 그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자, 뭐라 한다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자, 여기다 씁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여기다 쓰는 거예요. 1.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 사채 계정에 대한 사채에 대한 부가적은 더하기야. 더하기. 부가시키는 거니까
부가적 평가 계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부가적이니까 사채 계정에 더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여기 잠깐 봐봐요. 자, 차감적은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 차감적. 그런데 부가적은 사채가 100원이다. 근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얼마냐? 10원이다. 그럼 요건 더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얼마? 110원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러면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야? 110원. 알았습니까? 사채의 장부 금액은 110원이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게 이거를 써놔야 되는데, 요건 내가 아침에 와서 새로 만든 건데, 요거 잘 보이나? 요게 뭐야? 안 보이죠? 아, 여기는 빨간 게 보이는데 이거는 안 보이는구나. 그래요. 요거 이자 비용이고요. 요거 증가예요.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요거 사채 발행비라고 되어 있죠? 사채 발행비는 발행 가격에서 차감하고, 빨리빨리 써요. 발행 가격에서 차감하고,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그게 사채 발행비의 효과가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유효 이자율이 증가한다. 자, 요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할게요. 여기 잠깐만 쳐다보세요. 다 썼어요?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사채를 발행할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비용 발생하죠? 어떤 비용이 발생할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사채 발행은 누가 해? 기업이 하나? 기업이 어떻게 사채 발행하냐? 내가 발행하고 싶어도 난 장사해야 되는데 발행 못해. 그러니까 내가 사채를 발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관계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야. 그게 누군데? 은행이나 금융회사, 증권회사 이런 데다 의뢰를 해. 그럼 걔네들한테 의뢰하게 되면 걔네들이 대신 발행해줘. 그럼 걔네한테 수급이 줘야 돼, 안 줘야 돼? 수급이 줘야지. 그리고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권, 채권을 발행해야 되잖아. 인쇄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인쇄비도 들어가고 비용 많이 들어가요. 아셨죠? 이런 사채 발행비는 별도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사채 발행비가 나오면 별도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한다? 발행 가격에서 그냥 뺀다. 예를 들어서 발행 가격이 10,000원이야. 근데 사채 발행비가 1,000원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발행 가격을 9,000원으로 수정하면 되는 거야. 빼버리면 끝이야. 그렇게 사채 발행비는 별도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발행 가격에서 직접 빼버린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유효 이자율도 증가하게 돼. 발행 가격이 낮아지면. 알았어요? 발행 가격이 낮아지면 이자 비용은 증가하고 이자율도 증가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렇게 사채를 발행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뭐 해야 돼? 이자 지급해야 되죠. 그죠? 예, 그다음에는 이자 지급을 해야 돼. 이자도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갚기도 해야지. 상환도 해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자 지급. 자, 우리 이자 지급은 항상 유효이자율법으로 해. 무슨 법으로 한다고요? 유효이자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됐죠? 유효이자율법으로 하고, 유효이자는 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자 비용이 돼. 그리고 액면금액에다 액면이자를 곱하면 그게 액면이자가 되는 거야. 이 액면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가 되는 거야. 이때 이 유효이자와 액면이자를 뺀 금액이 사채 상각액의 차금의 상각액이 되는 거야.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표로다가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분개를 하게 되면 사채 이자를 지급했을 때 회계 처리 분개는 이자 지급의 분개는 어떻게 하느냐?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는 현금, 이거는 액면이자, 요거는 유효이자, 요건 무슨 이자라고요? 액면이자. 요거는 무슨 이자라고요? 유효이자. 그러니까 유효이자에서 액면이자를 빼면 그게 차금이야. 이게 상각액이라고. 알았어요? 유효이자가 120원, 액면이자가 100원 빼면 차이 나는 20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돼.
자, 요거 나중에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 사채 상환. 상환은 갚는 거죠. 사채를 갚는 거. 원래는 언제 갚아야 돼? 원래는 만기에 가서 갚으면 되죠. 근데 만기가 되기 전에 만기 전에 상환을 해. 일반적으로 보면. 아셨죠? 그 만기 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환은 자, 상환 시점의 장부 금액과 상환 금액의 차액을 상환 손익으로 인식을 한다. 장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장부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0원인데 내가 상환을 1,100원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100원을 더 갚았지. 그럼 이때는 손실이 발생해. 사채 상환 손실이 나와. 근데 100원짜리를 1,000원짜리를 장부 금액이 1,000원인데 내가 900원만 갚았다. 그럼 이때는 100원만큼 덜 갚았으니까 이건 이익이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익이 나온다고. 아셨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하다 표로 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세요.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환 시점의 시장 이자율. 상환 시점의 이자율은 현재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야. 현재. 지금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고. 알았어요?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 요거는 발행 당시니까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과거. 알았어요? 됐어요? 자, 내가 발행했을 때 시장 이자율은 10%야. 근데 지금 여기가 현재야. 지금 이자율이 12%야. 이자율이 올랐어, 떨어졌어? 높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상환 이익이 발생해. 높으니까.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 여기 잠깐 쳐다봐요. 왜 이거 이익이 발생하냐 한번 봐. 이때 우리 사채를 산 사람들은 이자를 10% 받지. 그죠? 1년 전에 10%야. 근데 2년 뒤에 지금 시장 이자율이 12%야. 그러면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12% 이자를 받아. 근데 2년 전에 투자한 사람들은 10%밖에 이자를 못 받아. 지금 무슨 말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2년 전에 투자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 사채를 빨리 던져버리고 팔아버리고 지금 투자를 하겠지. 그럴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사채 물량이 많아져 적어져? 시장에 사채 물량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지.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자, 2년 전에는 10% 이자 준다 해갖고 여기다가 100만 원을 투자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년마다 10% 이자를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자는 몇 %야? 현재 이자가 12%로 올라 있다고. 그럼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얼마 받아 이자? 매년 10만 원씩 받는 거야. 10%만 받는 거야. 근데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얼마 받아? 12만 원 받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가만 내버둘 거야? 내버두면 안 되지. 그럼 여기 투자했던 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팔아버리고 여기다 다시 투자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팔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 많아지지. 그러면 시장에 사채 물량이 많아지지.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은? 그래. 그러면 가격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채를 발행한 사람은 옳거니 지금 사서 상환을 해버리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액면 금액으로 갚아야 되잖아. 그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때 사서 갚는 거야. 그럼 상환 이익이 생기는 거지. 알았죠? 이런 얘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봐. 반대로. 또 내가 투자할 때 10% 이자를 줬어. 근데 2년이 지난 뒤에 지금 이자가 8%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도 몇 % 이자를 받아. 지금도 10% 받을 거 아니야. 약정된 이자를 계속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8%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10%를 받게 되죠?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투자처를 다른 데로 옮겨 안 옮겨? 안 옮기고 그냥 사채 그냥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시장에 안 팔 거 아니야. 그럼 시장에 물량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사채를 상환하고 싶은 회사는 사채가 있어야 가서 사올 거 아니야. 없지. 그러니까 비싸게 사는 거야. 갚으려고. 그럼 비싸게 사니까 이때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사채를 상환하게 되면 분계는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사채, 대변의 현금. 100원짜리를 120원에 갚았다고. 그러면 20원 손실 났죠. 무슨 말인지 알죠? 1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90원에 갚았다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이때는 10원 이익이지.
10원 이익을 뭐라 그래? 사채 상환 이익 그런다고. 이해 갔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잠깐 이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쳐다보셔야 돼요. 자, 쳐다보세요. 이제 우리가 사채가 나오면 항상 사발면을 그려야 돼. 뭘 그린다고요? 지금 사발면 처음 들어보신 분. 나 사발면이 뭔지 모르겠다. 네, 다행입니다. 우리 한 분이 계시네요. 자,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한 분이 계시니까. 자, 사발면을 그리라는 건데요. 사발면은요. 이게 사발면이야. 그냥 뭐 사발면 뚜껑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에 쓰는 용어입니다. 자, 따라해봐요. 사. 이게 사예요. 발. 면. 알았습니까? 이게 사발면이야. 그러면 사. 여기가 발이지. 발. 여기는 면. 사, 발, 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여기 발은 발행 가격. 여기는 액면 가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기간이야, 기간. 예를 들어서 기간은 3년이다. 이렇게 3년인데 여기 쳐다봐요. 제 얘기 잘 들어요. 자, 우리 회사가 이번에 돈이 좀 필요해서 사채를 발행하려고 해. 그래서 투자 설명회를 합니다. 신문도 내고 또 인터넷상에 공지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래갖고 투자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설명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금액은 10,000원인데 이 10,000원은 3년 뒤에 제가 10,000원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1년의 이자를 10% 이자를 드릴게요. 1년의 이자를 몇 퍼센트 준다고? 10% 드릴게요.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고 근데요. 지금 은행 가니까 12% 된대요. 누가 여기다 투자한대요? 은행이 몇 퍼센트라고요? 그럼 지금 은행에서는 12% 준다는 이게 시장 이자율이야. 이해 갔습니까? 우리는 몇 퍼센트죠? 10%. 그러니까요. 잠깐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자, 우리가 10% 이자 주는데 10,000원에서 10%면 1년에 이자를 얼마 주는 거야? 1,000원. 그래서 1년에 얼마씩? 1,000원씩 이자를 줄게요. 그러면 3년 동안 우리가 총 얼마를 지급하게 돼? 1,000원, 1,000원, 1,000원 하고 10,000원. 13,000원을 지급하게 되잖아. 에?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13,000원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지금 저한테 9,400원만 주세요. 이 소리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발행 가격이라고. 9,400원이. 그럼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라고. 요 액면 금액 얼마? 10,000원 곱하기 액면 금액 곱하기 현가 개수. 단일 금액에 대한 현가 개수가 있어. 단일 금액에 대한 뭐라고요? 현가 개수. 이해 갔어요? 이게 몇이냐 그랬더니 0.761에 얼마라고요? 0.76. 그럼 0.76 곱하면 얼마야? 7,600원이지? 됐어요? 그리고 이자가 1,000원, 1,000원, 1,000원이잖아. 얼마라고요? 1,000원, 1,000원, 1,000원. 그럼 1,000원 3번이지? 그럼 요 이자 1,000원은 1,000원 곱하기 이거는 연금 현가 개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연금 현가 개수. 분할된 거. 그럼 연금 현가 개수는 얼마냐 그랬더니 연금 현가 개수는 1.8이래. 얼마라고요? 1.8. 그럼 여기다 1.8을 곱해. 그럼 얼마야? 1,800원.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금액이 얼마야? 9,400원. 이렇게 된다. 이게 발행 가격이 되는 거야. 항상 이 금액은 액면 금액의 현가 개수를 곱하고 액면 이자의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해서 더한 금액이 사채 발행 가격이야. 알았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자를 줘야 되잖아. 1년 이자를 줘야 되지. 그럼 1년 이자는 이거 곱한 게 이게 실질적인 이자. 이게 이자 비용이야. 요거 곱한 게 얼마야? 곱해봐. 9,400원 곱하기 12%. 1,128원. 그러면 내가 실제로 줘야 될 게 1,128원을 줘야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1,128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얼마만 지급했어? 1,000원밖에 지급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얼마를 덜 줬어? 이 128원이 이게 상가액이 되는 거야. 요 1,128원이 이자 비용이야. 내가 현금으로 얼마를 이자 줘? 1,000원. 현금으로는 1,000원만 줘. 그럼 얼마 차이나? 128원. 이 128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이 돈은 나중에 이 원금을 줄 때 같이 줘. 알았어요? 얼마요? 더하면 9,528원. 됐어요?
그럼 장부 금액이 9,520원으로 바뀐 거야. 9,400원이. 그러면 2차 년도 이자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또 12%를 또 주는 거야. 또 곱해봐. 1,143 알았어요? 그럼 요게 두 번째 2차 연도의 이자 비용이 돼. 분계는 차변에 이자 비용 1,148원, 대변에 43원, 대변에 현금 1,000원. 그럼 차금 상가액은 얼마야? 143원. 그럼 여기 장부 금액은 얼마가 돼? 이거 또 더해. 9,671원. 그럼 나중에 되면 이게 10,000원이 된단 말이야. 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잠깐 쉬었다 이제 문제를 좀 풀게요. 잠깐 쉬겠습니다.